반갑습니다. 2013년 1월 1일이네요. 양력으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음력을 중시를 하죠. 그죠? 뭐 어쨌든 음력으로는 아직 2012년이지만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지금 서울 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내일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단디 몸 싸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디 움직이시는 분들은 건강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녹화 들어갔으니까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우려했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2시간여를 남겨두고 협상에 타결이 나왔다. 타결은 어때요? 일단 100만 달러 이상의 공화당 안, 그죠? 증세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만 달러 이상의 오바마의 증세안, 여기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화당은 14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낮췄고, 그쵸? 오바마는 25만원에서 40만 달러를 한 번 올렸었습니다. 올렸다가 철회를 했었어요. 철회를 했다가 100만 달러 증세안을 하원에서 하원이 낸다. 공화당이 존 베이너가 이거를 표결에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지지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밀어붙이를 못했죠. 취소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우려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40만 달러 증세로 낙찰을 보고 타결을 했습니다. 그죠?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이에요. 부부 합산 45만. 그래서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증세를 하겠다라고 일단 결정은 났는데, 문제는 하원이 이제 여기서 통과가 돼야 돼요.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하원은 우리 날짜로 오늘 이따가 새벽 돼야 되겠죠?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 절차에 들어가요. 하원에서. 그리고 표결이 실시되는 거는 2일이나 3일경 하원 표결이 실시가 돼요. 여기에서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만 합니다. 요거는 공화당이 저렇게 크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던 것들은 장중에도 계속 얘기 드렸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오바마는 여유가 있어요. 물론 휴가를 대폭 줄이면서까지 그 30일 이전에 타결을 하려고 애를 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모든 비난의 화살은 잘 안되면 공화당 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공화당에서 40만 달러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세금은 현재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율이 35%였어요. 35%를 39.6%로 올리는 것. 39.6%로 올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원 통과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2, 3일경에 표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된다. 그러면 내일 2일, 모레 3일, 날짜 수요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에 큰 움직임, 물론 다우는 1.6% 정도 빠졌다가 다시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어제 다 회복을 해서 타결 소식이 올라왔지만은 사실상 166포인트 정도 올랐을 겁니다. 우리 증세가 내일 갭으로 출발할 거다. 우리 증시에서 대장의 3전자 악재가 나왔죠. 구형 모델들 결국에는 미국에서 판금 문제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악재입니다. 3전자에는. 애플은 상당히 크게 올랐지만, 그런 3전자가 내일 방향을 정해줄 거고, 나머지 주들이 따라서 올라가 주느냐. 3전자는 아마 조금 당분간은 약세의 모습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른 주들이 받쳐줄 것이냐가 문제서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 2, 3일날 하원 표결이 요게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상승 출발하더라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짚어볼 거는, 사실상 그 재정절벽이란 표현이 어떤 건지, 뭐 때문에 요번에 저렇게 이슈가 있었는지. 사실상 미국 그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부채 한도, 재정적자 한도, 부채 한도.
요 부채 한도를 2000년 이후로도 20여 차례 이상이나 계속 올려왔었습니다. 20여 차례 이상 올려왔었는데, 요게 요번에 이제 재정절벽이라는 그 급격한 단어를 사용을 했을 뿐이지, 부채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세계 부채 가장 큰 나라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 2위를 하고 있는데, 부채 한도를 늘려서 버텨왔다. 미국도, 일본도, 그 다음에 중국도 새롭게 정권에 들어서면서 부양안을 펼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돈질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아실 거예요. 엄청난 돈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돈질을 한다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오바마 행정부가 과감하게 버냉키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 3차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3.5차냐 뭐 4차냐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물가 인상이 감당하기 힘들 텐데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 얘기는 지금부터의 어떤 성장률이 물가 인상률을 앞설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을 표출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 지수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이슈로는 오르락내락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증세안이 하나 통과가 됐죠. 뭐예요?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중과세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늘렸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뭐 좋다라고. 우리 사실 큰 상황은 없겠지만 2천만원 이상이라 그러면은 은행의 현금성, 예금성 자산이 최소한 한 6, 7억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7억 정도 있어야 예금성 한 3%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죠?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게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현금성 한 5억 이상 있고 나머지는 뭐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든지 해서 2천만원이 넘어간다면은 15.4%의 증세가 붙게 돼요. 증세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건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이 없어요. 개인소득인데, 개인소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예금성 자산이 있어요. 이걸 은행에다 넣어놓든 뭐 주식에 투자를 했든 해서, 금융소득이 예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4천만원 이상이면은 종합소득 과세가 추가로 들어갔었지만은 35% 정도 됐나요? 이유를 잘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게 2천만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금에 그대로 은행에 넣어놓고서는 그대로 세금을 때려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세금 고스란히 내요. 부부 합산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결혼했을 경우는 부부 쪼개고, 물론 양쪽 다 이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많겠지만, 그럼 예금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다른 데로 옮기죠. 10년 이상의 장기 적금을 붓는다든지, 10년 이상. 아니면은 뭐 아직 부동산이 안정이 안 됐지만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저렇게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낮췄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금 저렇게 은행으로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인출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내지는 부부 합산이 안 되니까 쪼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1조 9천억 정도가 더 질 걸로 기대를 한다고 하지만, 1조 9천억 정도, 이거는 그냥 수치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앉아서 세금을 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한 7억 정도 예금, 이자가 2천 몇백만원 나오는데 그걸 앉아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겠냐 이거죠. 은행에서 빼든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9천억이 추가적인 과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타결이 돼가는 모습이고,
그러면 유동성은 더 풀릴 것이고 시장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고 하겠지요. 일단 첫 번째로는 2, 3일 안에 요번 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수목금 3일인데 이 자리 고점을 넘기나 봐야 되고, 넘기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반등을 보자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여기는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합시다. 제 뷰를 조금 수정할 거예요 이제. 자, 여기는 넘기기, 이건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봤는데 요거 조금만 수정할게요. 2057이었죠. 가능하면 2100까지도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안까지 50포인트 정도 여력을 둔 거는 이 고점 자리. 처음에는 지난주 일요일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상승하더라도 여기 넘기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걸 조금 수정을 할게요. 2100 정도까지도 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눌림 때 매수 기회를 잡아라 라는 얘기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요건 주봉이에요. 주봉상 마디를 잡자면은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반등마디, 그쵸? 계속 걸려있는 상태지만 요거를 조금 넘겨서 이 좌측에 예전에 2011년도 고점이 있습니다. 2119, 2120 정도인데 저는 2100 정도로 보자. 210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2100 정도까지도 열어두자 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2080, 90 얼마였죠? 2085였네요. 2085.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봐도 되겠다. 2100을 넘기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상태까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파동 얘기 많이 하는데 일봉상에서도 요렇게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파가 조정 중이다. 보니까 조정 중에 매수 기회를 잡자 했는데 여기서도 추세선 밑에서 올라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을 떠줬네요. 여기를 내일이나 모레 바로 돌파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돌파는 어렵고 그건 하원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나겠죠. 만약에 재차 이 고점을 돌파를 못 시킨다면 얼마였죠? 여기가 이 자리가 2010 정도 되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눌림 파동이 나와야 되고, 작은 파동상 소파동상 지금 이게 이제 복합 플랫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갭으로 뚫든지 뚫고 올라가든지 해서 최소한 2010, 15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 쪽은 잠시 패스를 하시자는 얘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G1, G2, G2 국가들, 미국과 중국 쪽만 신경 쓰자라는 얘기 드렸어요. 중국도 바닥을 다지고 2100, 2150을 넣으면은 2000 안착시키면 강하게 반등 나올 거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2150도 넘긴 상태입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은 상해 종합이 2269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중국 차트 한번 볼게요. 상해 보고 넘어갑시다. 상해 종합지수 어디갔노? 여기 있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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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지금 주봉상 60주 이평선을 안착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이놈도 요 하락을 벗어났어요. 그쵸? 벗어났기 때문에 마디를 잡아준다면은 일단 여기에서 마디는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지만 영화대표가 열심히 뉴스들을 올려주고 있네. 반등할 수 있는 마디를 하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마디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400까지도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확실하게 들어서고 나서 부양책을 어떻게 펴느냐, 7900조라는 거대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요. 7800조인가 7900조 도대체 감이 안 잡혀.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그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그
주들을 주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을 주시를 좀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G2 쪽을 보자 그랬으니까 중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잠시 젖혀두십시오. 이제는 크게 본다면요, 미국 쪽에서 일본과 같이 합세를 해서 중국을 압박할 일이 남았어요. 중국이 더 이상 커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해서 중국 압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죠. 아베가 들어서면서 극우파니까. 이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순이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런 게 생길까?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강한 본질을 풀어놓고 경제 위기를 좀 넘겨보려고 하고 있지만, 글로벌 위기의 탈출구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당히 2014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 되면은 글로벌 장이 좀 강한 하락 파동이 눈에 보인다,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뭐 전쟁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뭐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자극적인 얘기인데, 사실상 버블을 이렇게 끼얹어 놓고 나중에 이 버블이 꺼질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위안화는 중국은 계속해서 국제통화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홍콩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게끔 해왔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고, 그런 상태에서 위안화 국제화위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느냐? 작년에 나왔던 파이낸셜 리포트를 하나 잠깐 보게 되면은, 잠깐 볼까요? 위안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 과제로 기축통화로 자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이에요. 위안화 절상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대중국 수출업체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국 바이어들한테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허락한다 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저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내비두느냐? 제재를 가하겠죠. 예전에 오바마가 잡스가 살아있을 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서 제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잡스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잡스가 미국에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까요? 인력이 안 된다. 인력 충원이 안 된다.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그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위안화를 절상을 시키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그런 물량 가격들을 제재를 가하려고 하려고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본과 손잡고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는 올해 대부분 증권사들은 저점은 1700이나 1750부근 1750부근 잡고 있고, 상저하고식으로 상단은 2300에서 2400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예측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역시 상저하고는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예측했던 건 여기를 넘기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2100을 넘기기 힘들 거다라고 수정을 오늘 합니다. 이제 2100을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2080에서 2100 정도, 그 정도까지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아주 큰 박스권이 아니라
작은 박스권 나름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 이제 수렴이고 수렴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1800, 1750, 1800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1700 그리고 2400은 여기 화면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만 2300에서 2400까지 보는 그런 견해가 증권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저점은 모르죠. 저점은 하반기 되면서 저는 좀 하락 파동이 크게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올해 하반기 늦게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들어서면서 좀 한 2, 3년 동안의 하락 파동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상방으로는 사실상 2100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 하락 파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크다기보다는 한 요정도 18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1800 쉽게 안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요런 흐름 그 정도 흐름의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어디서 퍼왔노? 1급 비밀? 그런 건 모르겠고 파동상 지금 조정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좀 힘든 고생을 할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더 고생을 할 겁니다. 추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박근혜가 된 게 뭐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동상으로 보면은 S&P 500도 마찬가지고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짧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를 잡자. 1차적으로는 1월달에는 매수 기회를 찾자. 잡으세요. 즐기셔야 돼요. 오히려 조정을. 2일, 3일까지 기다리세요. 하원 표결 끝날 때까지. 그 이전에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매수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를 노리셔서 그 상승을 먹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차트 한번 볼게요. 미국 차트. 다우하고 S&P 500을 같이 좀 봅시다. 자, 우선 다우예요. 주봉 볼게요. 많이 갈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좌측에 있는 이 고점 3봉을 만들지 않으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서 여기 고점까지 한번 보자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3봉 만들지 않으려면은 짧게는 요런 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지선 이탈하면 안 돼요. 넥라인은 기본적인 넥라인은 그 전에 여기가 있지만은 추세선이 먼저니까 우선은 요 고점을 돌파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3봉 형태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돌파를 시켜야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198이었나요? 2007년도 고점? 그 근처까지 헤딩을 한번 하려고 하겠죠. 우리보다 강하게 올라가니까. 3봉 형태 만들자면 그래야 된다. 그렇다면은 요번엔 S&P 500을 보도록 할게요. S&P 500 짜자자잔 SPX 어딨나 어디로 갔나 네, 이렇게 못 찾고 있죠. 어디 갔나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에이, 어디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못 찾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짠짠짠짠 SPX를 찾아라.
S&P 500. 아이 바보 같아. 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주봉 차트를 지금 열어놨고요. 요거를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분봉은 오랜만에 열어놓은 건데 얘는 조금 60분봉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하락 각도가 급격하게 지금 내려온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급격하게 내려온 게 보일 겁니다. 요거 조금 더 1398, 1400 여기가 요 저점이 1402 여기가 1398 정도 됩니다. 요 부분이 그죠? 요거 하락 파동이 아직 남았어요. 남아서 1400을 잠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개인적으로 여기 1448 여기 넘길 거다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이 있기 때문에 곧 눌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IP와님. 자, 1395, 1380대까지는 열어놓자란 얘기예요. 1380대까지는 열어놓자. 목표지수는 하락파동의 목표지수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파동을 크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략하게 자, 요렇게 확장이 나오면서 추세대를 이탈을 하는 흐름 나왔고 반등할 수 있는 하나 지금 요렇게 봐야 되겠군요. 요렇게 그죠? 요게 조정파가 지금 나오는 중인데 WXY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그재그 파동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상 내려오는 자리가 조금 더 있다. ABC가 짧은 ABC 하나 마무리되고 반등 찔끔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1380 부근 1480 부근까지는 내려왔다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파동 이론상 어쨌든 이 고점은 한번 돌파를 할 거다라고 봅니다. 돌파를 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S&P 500과 마찬가지로 다우로 다시 건너가서 다우 볼게요. 다우로 건너가서 다우도 요 고점을 헤딩을 한번 할 거다 하든지 돌파를 하든지 시도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 지수는 그럼 우리 지수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2057 여기를 못 넘길 거다라고 봤을 때 수정해서 저는 2100까지 지금 수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본 거예요. 같이 요 자리는 돌파할 거다 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건 이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눌림이 나올 때 매수 기회를 잡자. 그게 관점이에요. 매수 기회 잡자. 매수하셔서 즐기시란 얘기가 주된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큰 얘기 없어요. 재정절벽 타결 오늘 이제 표결 준비를 해서 2일과 3일에 표결에 하원 들어갈 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협상은 타결을 했으니까. 어쨌든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증세를 받아들였다.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소득 45만 달러 이상을 35%에서 39.6%로 증세를 하기로 1월 3일 낮 12시까지 의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회기를 일단 1월 2일로 연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3일 12시까지는 표결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안 된다면은 1월 말까지 가야 되고 또 2달 2월까지는 연장이 된 거는 시퀘스터라고 하는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그게 2월 말까지 2달 더 미뤘습니다. 시퀘스터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거. 그래서 데드라인이 일단 30일에서 1월 2일까지 연장이 됐다. 2일날 3일날 낮 12시까지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 요번 하원에서 반응이 뭐라고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일 3일 동안 큰 뭐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보다 우리 장도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거고 어떻게든 타결을 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래서 매수 기회를 잡아서 2050이든 2100이든 상승을 즐기자. 그걸 먹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다 보면은 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하나 있죠. 요거 이것과 아마 헤딩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얼추 2080에서 2100 부근에서 헤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대충 녹화는 여기서 종료합시다. 특별한 얘기 없어요. 재정절벽 타결이 가장 큰 이슈였었다라는 겁니다. 극적 타결이다. 이제 변수는 하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2일, 3일까지는 짧게 보시다가 눌림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잡자. 상승을 즐기자라는 얘기입니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